네, 이어서 슬기로운 언어생활 코너입니다. 한글날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신다. 한글을 파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오는 말인데요.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께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는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세종대왕은 한글날만 되면 지하에서 나의 발명품을 망쳐놓다니 하면서 통곡하고 계실까요? 한글날을 맞아 우리 글, 한글에 대한 이야기 신정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네요.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같이 네. 또 방송하고 호흡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요. 오늘 들어보니까 예.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의 그 진행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요? 한글날 전날이라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재치 있고 어. 늘 그랬지만 예. 오늘 특히 그런 오늘 것 같아요. 유독?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늘 덕담으로 처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너무 교수님이랑 방송하면 따뜻해져요. 저도 최영진 아나운서하고 하면 너무 즐거워요, 방송이. 저 그래서 방송, 시간이 예. 다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늘 서둘러서 끝나는 거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맞아요. 모르는데 오늘도 혹시 저 퀴즈를 들고 오셨나요? 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내일이 한글날이네요. 네,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한 날, 3년 후에 반포를 했잖아요. 예. 그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국경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문자 갖기도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그거에 대한 기록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예. 그것만으로도 한글날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글날 몇 돌일까요? 우리 슬라세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저 혹시 애청자분께 좀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예. 애청자님들께서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문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 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계산이 되는 네. 거면 이제 계산을 해서 보내주실 텐데 네네.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아무튼 돌일까요? 5초로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서 5초로 네네네네. 네. 5초. 5초. 아무튼 자, 단문 50원, 네.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오늘 진짜 0945번으로. 재치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갑자기 네. 오늘 좀 컨디션이 좋나 봐요. 네네네. 예, 오늘 저 토크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뭔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종종 이런 말 해요. 네.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신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왜 세종대왕이 통곡을 하실까? 한글 파괴죠. 한글 파괴. 네. 어떤 맥락에서 주로 이런 표현들이 쓰이죠? 저 비속어 쓰거나 네. 외래어 쓰거나 네. 그야말로 한글을 망치는 어떤 네. 행위들 네. 그런 것 때문에 세종대왕님께서 네. 지하에서 노하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럴까요? 사실은 예.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하면서 한글날 이제 개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법에도 안 맞는 말을 하느냐, 신조 비속어 외래어 쓰면 큰일 난다, 막 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을 때는 많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당신의 창제물이 이렇게 널리 쓰이고 예. 당시에는 천대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게다가 한글날까지 기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절대로 통곡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종이 만들어주신 우리말을 잘 닫고 지켜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었지 언어를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글자를 만든 분이죠. 예. 사실은
그 세종대왕 이전에도 한국어는 계속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어이없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말 뭐 비속어나 네. 이런 거 네. 그야말로 한국어를 파괴한 것이지 한글이 파괴되는 건 아닌 맞습니다. 거잖아요. 한글을 파괴한 적은 없죠. 예. 소위 얘기하는 야민정음 들어보셨죠? 예. 뭐 멍멍이를 갖다 댕댕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예. 사실 그것도 한글을 파괴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떤 어법을 약간 비틀어서 예. 글자가 비슷하게 보이니까 멍멍이를 이제 댕댕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예. 좀 가지고 놓은 것뿐인데 한글을 파괴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한글 자체를 파괴한 적은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또. 네, 사람들이 글자와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를 너무나 많이 혼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명작을 의미하는 뭐 띵작. 띵작. 네. 그 저 모양 때문에 네네네. 한국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이란 문자를 새롭게 조립해서 네. 또 사용되고 있는 건데 네네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세종대왕께서 처음 한글 문자를 만들었을 땐 네.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한글이란 이름은 별칭 같은 거였습니까? 사실은요. 한글이라는 말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죠. 네.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죠? 그냥 느낌에 네네. 모두 다 우리가 한국어를 지금 쓰고 있는 그 고유의 문자를 세종이 만들었을 때는 훈민정음 예. 혹은 줄여서 정음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아픈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아, 한글이라고 부르게 된 어떤 네, 뭐 배경에. 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문자를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한글이 한글로 불릴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한글이라는 말이 대대적으로 쓰이게 된 거는 1910년대예요. 1910년대. 10년 이후. 예. 1910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 저 뼈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술국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에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그 문자가 국가의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된 거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부터일까요? 이거를 퀴즈 내니까 그랬나요? 사실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한글이 공식 문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11월에 이제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문에 번역본을 달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글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문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국문이라고 불렸어요. 국문. 네. 예. 국어 국문 이렇게 불렸죠. 예. 자, 그런데 이 국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경술국치입니다. 1910년. 네.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를 맞이하면서 예.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국문은 뭐가 됐을까요? 일본 문장이 국문이 됩니다. 예. 일본 문이 국문이 됐고요. 아, 그렇겠죠. 예. 국어는 일본어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국어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고요. 한국어에 대해서. 예. 또 국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말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언어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조선어가 됩니다. 다시. 예. 조선 시대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가 됐죠. 반면에 글은 조선 글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조선문, 조선글이라고는 부르지 않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를 지칭하는 게 한이었어요. 한불자전, 한영자전 할 때 그 한입니다. 삼한 할 때 그 한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문을 붙이니까 한문 이러니까 예. 한문하고 중국의 문장인 한문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글이라는 말은 1910년대 이후에 사용하게 됐다. 10년대부터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역사를 좀 잘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한글이란 이름을 네. 또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에 대한 또 그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논란 있죠. 예.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34가지 정도의 설이 있는데요. 예. 34가지나 있어요?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최남선이 만들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증언 같은 것들도 있고 가장 먼저 발견되는 그 한글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우리 문헌에서 지금 현재 1914년이었어요. 1914년. 최남선이 그 발행한 예. 아이들 보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잡지였어요. 아이들이 보는 것이란 뜻이죠. 그 아이들 보이에 1914년에 한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한글이라는 단어가 나온 첫 번째 문헌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예. 박승진 선생이 그런 증언도 했었어요. 최남선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네. 최남선이란 분이 한글이란 이름을 만들었다고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설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주시경 선생님 만들었다 이 예. 설이죠.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 주시경 설이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설이지만 예.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설에 머물러 하나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세 번째 설이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쓴 옥파 비망록에 이 한글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게 옥파 비망록이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되었을 때 한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원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이지만 굉장히 이제 축소된 설이죠. 역시 또 증거가 약한. 증거가 약한.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설은 뭐냐면 집단으로 누가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그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이라는 말을 계속 썼으니까 예예. 뭐 한영 그 삼한 시대 이후로 그래서 대한제국의 한도 그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글을 해서 그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누가 딱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설이 있는데 저는 네 번째 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딱 듣는 순간 좀 마지막 설 언급해 주신 네. 그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뭐 어떤 누가 한글을 만들었는가 예. 뭐 이런 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국문이 국문으로 그러니까 한국 그 글자, 우리의 고유 글자 훈민정음이 창제한 그 한글, 예. 한글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훈민정음 혹은 정음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썼던 문장을 국문이라고 했는데 국문이 국문으로 불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이 한글이라는 단어 이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 안타까워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안에서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하.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예. 그런 한글날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네. 또 끝을 내주셨는데 네. 이기 선생님께서는 그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해서 질문과 훈계로 끝내시는 교수님이라고. 저 훈계한 적 저에게. 없는데요. 선생님께. 저에게 네.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글날에 이제 다가오는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한글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죠. 또한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네네네.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책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해례본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해례본이 안 달려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어떻게 한글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창제 원리가 해례라는 게 풀이와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게 유네스코 기록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원리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해례본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부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게 그 한글이 배우기가 쉽거든요. 모두 다 문자 접근성이 높아진 거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뿌리에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업이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나 의미 있는 한글
날인데 네. 혹시 그 저희가 서두에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정답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발표. 네. 예. 우리가 했는데요. 예. 오시러 했는데요. 예. 575돌입니다. 3010번님은 우와. 57돌. 57돌 우리의 너무해요. 힌트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네. 예, 575돌이었습니다. 네. 자, 그 한글날 내일인데요. 참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한글에 좀 의미를 되새기는 네. 그런 또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